제가 이제 6가지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제출해달라고 2가지는 완료했다 그러고 4가지는 이제 제출 불가거든요. 제가 뭐 후보자 및 자녀 학력 관련 자료 이 부분들은 자녀 학력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은 자녀들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제출 못하겠다라는 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간 조금 아쉬워요.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이걸 털 수 있는데 그것만 자녀들 학력 초중고등 학력 그것만 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들이 풀릴 수 있는데 이걸 안 주니까 조금 아쉽게는 아웃입니다. 이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김모 씨에게 4,500만 원 사용한 사유도 이거 배우자 문제니까 또 배우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두 번째 후보자가 장녀인 따님에게 2024년 4월 15일 4억 7천만 원을 전세 자금으로 빌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금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준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빌렸던 건지 또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빌렸던지 이 부분들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님? 이 부분들이 재산 신고를 내가 쭉 다 봤는데도 이게 없어요. 재산 변동 사항으로도 설명이 안 돼서 그러면은 4억 7천만 원 그리고 밑에 있는 배우자께서 1억 8천만 원 무이자로 대여한 것도 지금 재산 신고상으로는 이건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이걸 주시지 자금 출처와 관련돼서는 주시지도 않고 제출 완료했다고 하니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2가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자금 출처와 관련돼서 이 부분과 관련된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그 장관님 지금 네. 원영진 간사께서 얘기하신 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관례적으로 금융 거래를 다 공개하는 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 이제 저희가 돈을 빌리고 이리 맞추고 저리 연끌을 한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과정이 상당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좀 금융 계좌 전체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뭐 장모 씨 이런 분들이 장모 씨는 장모님이시고 김모 씨는 저희 처남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래저래 돈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 병원장인 후배한테 빌리는 도 다 그 집값을 마련하는 데에서 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또 이런 얘기 좀 뭐하지만 저희가 2012년 당선되고 2016년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선한 이후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또 뭐 토지 매각에 대해서 그 좀 다운 계약서 의심도 했는데 사실 선거 떨어지고 팔아서 사실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사람은 2022번 작년 선거에서 저에게 질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 하여튼 재선하고 2020년부터는 정말 그 뭐라고 하죠? 허리띠 졸라 매고 그 연끌하면서 사실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복잡한 과정을 설명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또 그 좀 그런 것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돈을 어디 뭐 부정한 짓을 했거나 뭐 그렇게 드시는 것도 아니고 또 김종원 씨 그 우진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 저도 뭐 그 사업체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떤 그 계약 딴 거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거 보시면 제가 관여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정 의원님. 후보님이 아까 그 지역 건설 업체 그러면 업체가 아니고 저한테는 이제 지인이라고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이제 대표라고 했고요. 그런데 빌리게 된 경위 그리고 서류가 없는 이유는 선거 때 빌리고 이제 보정금 받아서 그해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거짓 답변임을 말씀을 드리는 게 2012년 8월 29일에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 우진건설로부터 이제 5천만 원 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4월 선거 전에 돈을 빌렸고요. 6월 달에 선관위로부터 보정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8월에
다시 채무가 있다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당해 갚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다시 2013년 3월 29일 공개에 이제 채무 상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증거 자료도 없지만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그 오락가락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병역 기록 관련돼서는 병적 기록 원부와 방위로 판정이 된 신체 검사 내역을 같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 완료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제출했다고 동그라미가 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드립니다. 예, 지금 의원님들이 이제 그 제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들 주고 계신데요. 자, 전영기 의원님. 청문회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역으로 시간 끌만한 내용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해명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 청문회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냥 자기 돈 팍팍 써가면서 정치하고 그러다 보니 큰일 나겠죠. 근데 멀리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장모나 터남한테 생활비가 없으니까 조금씩 빌려가지고 그거 보증금 나오면 갚고 한 내용들을 당신 큰일 나지 않으니까 이 돈 어디서 났냐 출처를 밝혀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니까 이렇게 공회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좀 끊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예.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 요구 그리고 자료 제출 내용이 뭐 퍼센테이지가 낮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조금 전에 뭐 총련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배우자나 직계 비속에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학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국토부 장관 하는데 무슨 저는 의미가 있어서 요청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자료가 굉장히 좀 무리하다 하고 하는 부분들은 맹성규 위원님께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친인 고 김모 씨의 경찰 근무 이력이랑 징계 기록, 훈장 기록, 포장 기록 이런 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거 요구하니까 도대체 낼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은 겁니다. 저도 당연히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고 참아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과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낼 수 없는 자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해주시는 거고 포괄적으로 낼 수 없고 개인 자료다, 개인 정보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청문회 진행하는 것이 옳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안준호 의원님. 저 전영기 의원님 말씀에 짧게 얹어서 말씀드리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보통 자료가 뭐가 필요하다 정도로 요청을 하는 것이지 자료 요청을 빌미로 질의를 위원장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뺏기도 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은 지금 내신 것들에서 못 받으신 것들은 다시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후보께서는 이 관련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내에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전체 진행을 좀 빠르게 좀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세요? 예, 전준호 의원님. 네, 신속한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이 청문회가 시작이 안 됐는데 좀 전에 후보자 답변도 이렇게 하시고 이게 정말 잘못된 저는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공정하고 명확하게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